어떤 분들은 잇몸은 정말 건강한데 잇몸이 내려갔네? 잇몸 치료로 해결이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그런 경우는 누가 봐도 잇몸 문제가 아닌 경우가 꽤 많아요. 소중한 32개의 치아를 100세까지 100세 치아 지킴이 이창민입니다. 오늘 주제는 의외로 젊은 분들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치과에 오셔서 관리가 안 돼서 잇몸에 염증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잇몸은 정말 건강한데 잇몸이 내려갔네? 잇몸 치료로 해결이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잇몸이 건강한데 라고 단서를 달았잖아요. 사실 그런 경우는 누가 봐도 잇몸 문제가 아닌 경우가 꽤 많아요. 잇몸이 전체적으로 내려가거나 아니면 특정 치아만 급격히 잇몸이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요. 나이 많으신 분들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점점점 치아 사이가 벌어지고 앞니가 뻗어져 나오기 시작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잇몸의 문제라기보다는 치조골레의 위치에 관련이 돼서 그게 마치 잇몸의 문제처럼 보이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오늘은 이런 상황, 내려앉은 잇몸을 살려주는 교정, 치주 교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치주 교정이라는 경우는 말 그대로 잇몸이 약해져서 치아가 흔들리거나 나이가 들어서 원래는 제자리에 있던 치아가 점점점 앞으로 돌출돼서 잇몸이 내려가거나 그런 경우의 상태를 교정 치료로 다시 제자리를 잡아주는 과정인데요. 기본적으로 잇몸뼈가 되게 얇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치아의 위치가 조금만 바깥으로 가게 돼도 잇몸뼈가 훨씬 약해지면서 바깥에 있는 잇몸뼈가 흡수가 되고 치아를 잡아주는 힘이 떨어져서 치아가 점점 더 앞으로 밀리고 그럼 잇몸은 더 내려가고 이때는 관리를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잇몸은 정말 건강한 경우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잇몸 치료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요. 잇몸 이식술을 통해서 노출된 치아 뿌리를 덮어주는 경우도 사실은 있어요. 근데 정도에 따라서 이런 잇몸 이식 수술 등의 치주적인 치료로만은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에 이미 정상적인 위치에서 비정상적인 위치로 바뀌어버린 치아의 위치를 예전에 그 위치로 다시 넣어주는 작업, 즉 치주 교정이 필요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식사를 할 때 위아래로 딱딱딱딱딱딱 식사를 하는데 이 앞으로 치아들이 미는 힘이 그때마다 작용을 하거든요. 치아들이 조금씩 이렇게 앞으로 쏠리게 돼요. 그러면서 치아가 겹쳐지게 되고 이 경우에 이제 치주적인 문제가 같이 발생을 하면서 모든 치아들에서 이제 잇몸이 점점 내려가고 잇몸 사이가 벌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치주 교정이 필요한 상황이 될 수 있어요. 두 번째 경우는 어느 시점부터 한 치아만 특별히 그런 경우도 있어요. 뭐냐면은 이미 내가 태어나고 날 때부터 약간 바깥쪽에 나 있는 거죠. 아무리 잇몸뼈가 얇아도 잇몸뼈가 바로 망가지진 않으니까 어느 정도 버텨지는데 잇몸 질환이 생겼다 회복되는 과정이 반복되거나 시간이 지나면서 양치질을 잘하려던가 잇몸이 조금 퇴축된다거나 그러면서 유독 한두 치아만 또 그렇게 보이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도 잇몸 이식으로도 해결을 할 수 있지만 그 경우가 심한 경우는 치주 교정을 좀 해주셔야 되는 경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특히 이제 40, 50대 분들에서 좀 흔하게 발생하는 경우인데요. 그러니까 임플란트를 하셨다고 가정을 할게요. 위아래로 아무리 씹어도 임플란트는 한 번 성공한 임플란트는 움직이지 않는데 내 치아들은 조금씩 마모가 되면서 앞으로 조금씩 밀리거든요. 그러면은 임플란트랑 잇몸 사이에 공간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에 잇몸이 또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그런 공간이 발생하고 틈이 벌어지고 하는 과정이 조금 더 가속이 될 수가 있어요. 무조건 교정 치료를 하셔야 된다라기보다는 치주 질환이 발생했을 때 치주 치료를 우선은 먼저 하고 그러면서 발생한 공간을 뭐 새롭게 보철을 한다든가 그렇게 치료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정도가 심한 경우는 잇몸 치료 그다음에 치주 교정을 같이 하셔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과정 자체는 일반 교정이랑 크게 다를 바가 없지만 왜 하는지가 다르고 이런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치료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당연한 얘기지만 치주 교정을 하게 될 때는 첫 번째로 일단 잇몸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단순하게 치아의 위치 변화에 의해서 잇몸이 건강한데 교정적인 힘이 필요할 때가 있는 반면에 근데 많은 경우에 이 치주 교정을 하게 되는 상황에서는 환자분들이 관리도 어려워져서 치주 질환까지 같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스케일링, 치근 혈택술, 잇몸 치료 등을 통해서 잇몸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치주 건강을 회복했을 때 그때 이제 교정을 해서 뻗어진 치아를 원래 위치, 원래 치조골의 위치로 교정을 해줘야 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미 사실 뼈가 녹아있는 경우는 교정만으로도 해결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어느 정도 좋은 위치를 잡았는데도 잇몸뼈의 문제 때문에 여전히 뭐 노출된 뿌리 부분이 보인다거나 할 때는 이때는 이제 비로소 잇몸 이식술을 통해서 노출된
치근면을 덮어준다든가의 방법을 통해 예전의 상태로 돌려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당연한 거지만 교정 중이라든가 치주 교정이 끝났을 때도 이제 주의사항이 많으세요. 결국은 이게 씹는 힘이 계속해서 전달이 되다 보면 다시 이가 앞으로 밀릴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교정하고 나면 유지장치를 윗니 뒤에 붙여놓고 밤마다 장치를 끼는, 너무나도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에 꽉 깨무는 습관, 이갈이라든가 아니면 평소에 질긴 음식을 드시는 습관이 있다면 그런 거를 꼭 좀 자제해 주셔야 되고, 교정이 특히 끝났을 때는 아직은 치아의 위치라든가 잇몸뼈라든가 잇몸 등등이 100% 단단하게 자리를 잡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처음 몇 달간은 정말 조금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내려간 잇몸을 살려주는 교정치료법인 치주 교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잇몸이 내려가는 다양한 원인이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드린 건 이제 치아가 제자리를 벗어나서 내려가 있는 경우에도 결국 교정치료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렸고,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가 답변 드릴게요.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100세 치아 지킴이 이창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